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언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연령은 6, 7세 혹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비언어가 어떤 것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비언어는 언어 외의 모든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딱 효율적으로 비언어를 알려주려면은 가장 의사소통에서 비중이 높은 행동과 표정을 먼저 학습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학습 방법 5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제스처, 행동, 표정 공부하기. 간단한 손모양부터 표정, 손모양, 고개 방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것들까지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제일 좋은 건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건데 그게 좀 민망하다 싶으시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검색어는 속상한, 민망한 이런 감정들을 넣고 거기다 플러스 일러스트 이렇게 검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몸짓 감정 이렇게 검색하기도 합니다. 하나 클릭해서 연관 이미지로 파도 타기 하면서 적절한 이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모가 봐도 이건 무슨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알만한 이미지를 찾으셨다면 그걸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 손모양은 무슨 뜻일까? 이 표정은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가 적절한 답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부정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짓는 표정이래,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보자 이렇게 가볍게 진행해 주세요. 아이가 자신이 평가받는다고 생각되면 그 뒤로 아예 하지 않으려고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체 관람 가족 드라마 감상하기. 전체 관람이 없으면 12세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인물 간의 관계가 잘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보실 때 부모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아줌마가 친구랑 싸우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어. 표정 어때 보여? 이렇게 한다든지, 친구가 아줌마한테 거짓말을 했대. 그래서 아줌마가 화가 났대. 화가 난 아줌마 표정 좀 봐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속에 감정이 무엇인지 짚어주세요. 단 모두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은 넘겨주세요. 주의할 건 너무 오래 감상하지 마시고 하루 10분 정도만 집중력 있게 감상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가 먼저 드라마를 보신 다음에 한 회 중에 가장 적절한 장면을 저장해 두셨다가 보여주세요. 혹은 아이가 드라마에 너무 흥미없어 하면은 사람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괜찮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부적절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 행동 관찰하기. 이번엔 진짜 상황을 눈에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2 이상의 사람이 모인 상황을 어렵게 말하면 사회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사회적 상황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가는 장소들이 모두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대중교통, 병원, 편의점, 마트, 공원, 전통시장, 카페, 서점 많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자세로 있고, 각 장소마다의 분위기는 어떻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아이가 너무 뚫어져라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도록, 쳐다보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세요. 간혹 관찰하자고 하면은 막 과학 공부처럼 고개를 쑥 내밀고 보기도 하거든요. 특히 비언어가 약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안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도 미리 알려주세요. 네 번째, 문자만 보고 행동이랑 표정 추측하기. 문자로 예를 들어서 철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친구들이 철수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자만 있다고 치고 이 문자를 아이한테 보여준 다음에 철수의 표정이 어땠을지, 철수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상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상황을 역할놀이 해도 되고요. 실제로 철수의 표정과 행동을 따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몸으로 말해요 게임하기. 예능에서도 많이 나왔던 몸으로 말해요 게임입니다. 언어 없이 오로지 몸으로만 표현하는 거죠. 제시어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제시어는 한 크게 4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인물, 감정, 동물.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2명이 한 팀이 돼서 한 명은 주어진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남은 한 명은 몸만 보고 맞추는 거죠.
주의할 점은 특징이 행동으로 잘 표현되는 것들로 제시어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언어로만 표현을 할 텐데 너무 못 맞춘다 싶을 경우에는 약간의 힌트를 언어로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번갈아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이 5가지는 우리가 이제 연습한다고 하지만 아이도 즐거워야지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뭔가 지적하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고 아이한테 기회를 주고 재미를 주고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배우냐면 비언어가 약한 친구들은 분명한 지침이 있는 경우엔 그것을 나름대로 잘 따라합니다. 근데 스스로 예측해서 해야 할 때는 수행 능력이 확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언어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언어 의사소통을 아이 스스로 깨닫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고 사회성이 좋아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좌절도 할 거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예 분명한 지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땡땡아,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상대방이 너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땡땡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 매뉴얼이 항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정답과 가까운 답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비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점점 키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실제로 쓰는 비언어와 잘 쓰지 않는 비언어도 가려내게 될 거고요. 비슷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비언어를 구분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언어는 손짓,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죠. 그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감각을 키워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쓰는 표현들 아닌가요? 너무 오글거리는데 왜 배워야 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처음에는 근데 원형부터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원형이 있어야 필요에 따라 변형을 할 수 있는 거라 단계로 따지면 원형은 1단계고 변형은 그 이상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은 단계에 맞춰 조금씩 올라가죠.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쓰는 의사 표현은 저학년 애들보다 더 높은 단계일 거고 중학생들은 그보다 더, 고등학생들은 또 그보다 더, 성인들의 의사 표현은 훨씬 고차원적이겠죠. 비언어가 약한 아이들은 언어 수준은 동연령대와 같은 수준이라 해도 비언어 영역은 그보다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연령대 비언어를 알려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원형부터 배우게 하는 거고 이렇게 첫 시작을 한 뒤부터는 아이 비언어 수준 발달 속도에 따라 난이도를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비언어 학습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